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입니다. 80세 만복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완벽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정갈하게 무친 나물 4가지, 고소한 김치, 그리고 윤기 나는 흰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큰 며느리 순덕은 벌써 새벽에 밭일 나가고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연실은 늘 그렇듯 구석에서 조용히 빨래만 하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해준 건가? 아니면 조상님들이 도와주시는 건가? 하지만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플 때면 신기하게도 약이 될 만한 음식이 나타났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에 딱 맞는 보양식이 준비되었지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들만 골라서 차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에 우렁각시가 나타났다더라. 매일 신선 같은 음식이 저절로 차려진다더라. 그 집은 분명 하늘이 내린 복을 받은 집이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우렁각시의 정체를, 그리고 그 우렁각시가 7년간 숨겨온 놀라운 비밀과 깊은 사연을 말이지요. 과연 매일 완벽한 밥상을 차리는 그 신비로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 최만복이라는 80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지요. 2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결혼해서 함께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순떡 성격이 활발하고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밭일을 나가고 집에 돌아와서도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이는 타입이었지요. 반면에 큰 며느리 연실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늘 집에서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2 며느리를 나름대로 아꼈지만 순덕을 더 편하게 여겼습니다. 순덕은 활발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농사일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반면 연실은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정갈하게 무친 나물 4가지, 아삭아삭한 김치, 그리고 윤기 흐르는 흰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상차림도 예술이었습니다. 각각의 그릇이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고 젓가락과 숟가락도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지요. 마치 궁궐의 수라상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순덕이 해놓고 간 줄 알았습니다. 순덕이가 효심이 지극해서 새벽에 일찍 와서 밥을 해놓고 밭을 나간 게지. 하지만 순덕에게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저는 새벽부터 우리 밭에 나가느라 바빠서 이 집까지 올 시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런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릴 솜씨도 없고요. 그럼 연실이가 해놓은 걸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실은 요리에 별다른 재주가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늘 조용히 구석에서 빨래나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에 보여준 요리 실력으로는 저런 완벽한 밥상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훌륭한 밥을 차린 것일까요?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로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최만복 할아버지 집에 우렁각시가 나타났다더라. 매일 아침이면 신선히 차린 것 같은 완벽한 밥상이 저절로 준비되어 있다더라. 그 집은 분명 조상님들이 보살펴 주시는 복받은 집이야. 하루 종일 밭일을 하던 마을 아낙네들이 저녁 무렵 하나둘 만복 할아버지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귀신이 밥을 해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렁각 씨가 정말로 나타나신 건가요? 우리도 한번 구경 좀 해봐도 될까요? 만복 할아버지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누가 하는지, 언제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정말 우렁각 씨가 오신 거네요. 어머, 정말 신기하다. 우리 집에도 우렁각 씨가 와줬으면 좋겠네. 마을 사람들은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특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부러워하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연실만은 이런 소동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연실의 표정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지요. 마을 이장까지 나서서 이 일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만복이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이장님, 저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렁각 씨를 본 사람은 없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지켜본 사람도, 새벽에 일어나 본 사람도 없었지요.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이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경이로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큰 며느리 순덕에게는 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우렁각 씨가 차린 밥상을 극찬하는 것을 들으며 질투심과 서운함이 든 것이지요. 아버님, 제가 해드린 음식은 맛있다고 잘 안 하시더니 우렁각시 음식만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네요. 순덕이 심통을 부리자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아니다. 순덕아, 내가 해주는 것도 충분히 맛있어. 다만 이 우렁각시 음식은 뭔가 특별해. 어떻게 특별한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같아. 내가 속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나오고, 기력이 없으면 보양이 되는 음식이 나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골라서 나오고. 순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님 몸 상태도 모르고 뭘 좋아하시는지도 모르는 며느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뭔 뜻이에요? 저는 7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아버님을 모셨는데 우렁각 씨는 몇 달 만에 저보다 아버님을 더 잘 안다는 거잖아요. 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순덕아,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저는 이제 아버님 밥은 안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우렁각 씨가 더 잘하시니까. 순덕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실은 이 모든 상황을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마음도 이해가 갔고 할아버지의 당황스러움도 느껴졌지요. 하지만 자신이 우렁각 씨라고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만복 할아버지는 우렁각 씨를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신성 같은 분이 나타나서 요리를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건가?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자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밤 12시, 1시, 2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반경부터 부엌에서 아주 조용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 칼로 채소 써는 소리,
지글지글 볶는 소리, 그리고 가끔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우렁각 씨가 와서 요리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일어나서 확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우렁각 씨가 사람에게 들키면 사라진다는 옛날 이야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 정도가 되자 부엌에서 나던 소리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6시에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미역국에 고사리나물, 도라지 무침, 시금치나물까지, 그리고 김치는 익은 정도가 딱 적당했지요. 어젯밤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걸 알고 특별히 더 정성을 들인 건가? 할아버지는 감탄하며 아침을 드셨습니다. 정말 이런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시각 연실은 방에서 몰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7년 벌써 7년째 이렇게 살고 있구나. 연실에게는 남편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늘 마음이 무거웠지요. 시댁에 와서 오직 시아버지와 집안일만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성격이 활발해서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자신은 늘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요. 게다가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연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라도 아버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지만 우렁각 씨 소동이 커지면서 연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아버님이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연실은 매일 밤 이런 고민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렁각 씨가 차리는 밥상이 계절에 따라 완벽하게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냉국과 상큼한 오이 무침, 열무김치 같은 것들이 나왔고, 선선한 가을에는 따뜻한 호각죽과 영양 만점 버섯찌개, 깊은 마사 된자찌개가 차려졌지요.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이 우렁각 씨는 정말 신통방통한 분이야. 내 몸에 딱 맞는 음식만 해주시니. 실제로 할아버지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름 내내 속이 더부룩했던 것도 시원한 냉국과 담백한 나물 덕분에 나아졌고, 가을 들어 기력이 떨어질 때쯤에는 영양 만점 호박죽과 보양 음식들이 나타났거든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고사리나물, 도라지 무침, 미역국, 이런 것들이 번갈아가며 나타났지요. 마을 사람들도 더욱 신기해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요즘 정말 젊어 보이지 않아? 그럼 우렁각 씨가 장수 음식만 해주시니까 우리도 우렁각 씨가 와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 우렁각 씨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가끔 연실이 손에 작은 칼상처가 나 있거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날이 있었거든요. 연실아, 손에 상처가 났네. 아, 이거요? 빨래하다가 그만. 연실은 늘 대충 둘러댔지만 할아버지는 조금씩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요. 한편 순덕은 우렁각 씨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새벽에 몰래 와서 요리하는 게 틀림없어. 귀신이 요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순덕은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달 밝은 밤을 택해서 실행에 옮겼지요.
어느 날 밤 순덕은 몰래 집에 들어와서 마루 밑 구석진 곳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밤 12시, 1시, 2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반쯤 되자 정말로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실 언니가. 연실이 조용히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요리 솜씨도 별로인 줄 알았던 연실이 우렁각시였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연실이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처럼 능숙하고 우아한 손놀림으로 음식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먼저 쌀을 정성스럽게 씻고 물의 양을 정확히 맞춰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된장찌개용 멸치를 우리고 나물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쳤지요. 순덕은 연실의 요리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연실 언니가 이렇게 요리를 잘한다니. 평소에는 전혀 몰랐는데.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질투심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그동안 언니를 무시하고 질투했는데 언니는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었네. 연실이 모든 요리를 마치고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는 아무도 모르게 이런 정성을 다하고 있었구나. 며칠 후 연실이 갑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몸이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열이 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요.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만복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처음으로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렁각시가 안 왔나?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2달 넘게 매일 차려지던 밥상이 없으니 허전하고 걱정이 되었거든요. 우렁각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그때 순덕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제가 밥을 해드릴게요. 고맙다. 순덕아, 하지만 순덕이 해준 밥은 평소 우렁각시 음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뭔가 정성과 세심함이 부족한 느낌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우렁각시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왜 갑자기 안 오시는 거지? 순덕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실이 아픈 것도 걱정되고 할아버지가 우렁각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미안했거든요. 연실이 아픈 지 사흘째 우렁각시가 나타나지 않자 마을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최만복 할아버지 집 우렁각시가 사라졌다더라. 왜 갑자기 안 오시는 거지? 혹시 할아버지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고마워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우렁각시를 보려고 몰래 엿본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우렁각시는 사람에게 들키면 사라진다고 하잖아. 만복 할아버지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할아버지는 혼자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실은 몸이 조금 나아지자 다시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순덕이 자신을 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순덕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지요. 언젠가는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할 때가 올 텐데. 연실은 매일 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우렁각시가 사라졌을 때 보인 걱정과 슬픔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우렁각시라고 말하면
아버님이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며느리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연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연실이 다시 밥을 차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어느 날 밤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만 어지러워서 복도에서 잠깐 벽에 기대어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0분이었지요. 혹시 우렁각 씨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연실이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촛불 아래서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야채를 하나하나 다듬고 조용히 국을 끓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마치 춤을 추듯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연실의 손놀림은 정말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칼질 하나, 간을 맞추는 것 하나도 모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 그동안 우렁각 씨는 바로 연실이었구나. 연실은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간을 조심스럽게 맞추고 나물 3가지를 정갈하게 무치고 밥상을 예쁘게 차렸지요. 모든 것이 끝나고 연실이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었구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연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연실의 정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반찬들, 할아버지 몸 상태에 맞는 음식들,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 빨래와 청소까지 모든 것이 연실의 사랑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나는 뭘 했나? 연실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오히려 조용하다고 말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않았나? 연실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을 묵묵히 지켜온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보였지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몰래 보고 있었다고 말하면 연실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한편 순덕도 연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실이 우렁각시라는 것을 안으로 순덕은 자신의 지난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언니를 질투하고 시아버님께 삐진 소리까지 했는데 언니는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네. 순덕은 연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섞여서 복잡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 용기를 내서 연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언니가 새벽에 밥 차리시는 거 봤어요. 연실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순덕아. 언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못났어요. 언니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계셨는데 저는 질투만 하고.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순덕아, 내 마음도 이해해. 나도 처음엔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어.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두 며느리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연실의 정성을 알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 미안했습니다. 연실아, 네,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연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인정의 말이었거든요. 별일 아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이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연실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실의 정성을 더욱 소중히 여겼고, 연실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더욱 기쁜 마음으로 집안일을 했지요. 연실이 우렁각시라는 사실은 순덕을 통해 조금씩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정말 연실 씨가 우렁각시였다고? 7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밥을 해줬다더라. 어머,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 마을 사람들은 연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실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렇게 조용한 분이 그런 큰 정성을 다하고 계셨다니.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연실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연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딸 같은 따뜻함이 흘렀지요. 연실아, 오늘 미역국이 참 맛있구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 정말 고맙다. 아버님이 건강하시니까 제가 더 기뻐요.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실의 정성에 늘 감사했고, 연실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더욱 기쁘게 집안일을 했지요. 순덕도 이제 연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정성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특별한 게 없어. 그냥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뿐이야. 저도 언니를 본받아서 더 나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우리 함께 해보자. 두 며느리는 이제 진짜 자매처럼 서로 돕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연실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연실을 본받아 시부모님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기 시작했지요. 김씨 집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차를 매일 정성껏 우려드리기 시작했고, 이씨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옷을 정성껏 깁고 빨아들였습니다. 박씨 집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취향을 세심하게 살펴서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리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는 우렁각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러네. 모두 연실 씨를 본받아서 정성스럽게 사는구나. 진짜 우렁각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 마을 전체가 더욱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 되어갔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연실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이었지요. 연실은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 인정받아 다른 며느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실 아주머니,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비결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 며느리들은 연실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연실에게 말했습니다.
연실아,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다. 아버님, 저야말로 이 집안의 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실에게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습니다. 연실 씨가 정말 복을 받으셨네. 그동안 정성을 다해 사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하늘이 다 보고 계셨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더욱 기뻤습니다. 연실아, 정말 축하한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살아서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 것 같구나. 아버님, 모든 게 아버님 덕분입니다. 연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9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연실이 해준 마지막 미음을 맛있게 드셨지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연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연실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내 평생 최고의 복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연실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사랑이 뭔지, 정성이 뭔지 배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우렁각 씨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바로 우리 곁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지. 연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마을이 따뜻한 거야. 우리도 누군가의 우렁각 씨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우렁각 씨가 될 수 있어. 연실은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의 어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새로 시집온 며느리들이 찾아와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진짜 우렁각 씨가 될 수 있을까요? 연실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단다. 그냥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뿐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진짜 우렁각 씨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실처럼 말없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 이들의 작은 배려와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만복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의 정성을 알아보고 고마워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우렁각 씨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조용히 차려주는 한 끼 식사,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을 위해 나누는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우렁각 씨의 정신입니다. 연실이 7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듯이 우리도 작은 정성을 꾸준히 실천해 볼까요? 그러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사랑을 베푸는 우렁각 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7년간 기다려온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에도 혹보감과 함께 더욱 의미 있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며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우렁각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